현재 폴란드가 한국의 KF-21 사업 참여를 전격 밝히면서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매우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단순히 사업에 전환 그 이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은 인도네시아와 협력 중인데 여전히 분납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이러한 인도네시아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유럽의 전투기 시장에 지각 변동까지 예상됩니다. 또한 여기에 한 가지 더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K방사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러시아를 앞두고 가장 긴장하고 절실하게 방산이 필요한 폴란드가 그 해답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폴란드는 이제 단순히 한국을 자국 안보에 긴급 도움을 주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까지 삼각편대를 이루겠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데요. 또한 폴란드와 가장 비슷하며 현금으로 무기를 척척 사들이는 필리핀 역시 반사이익을 보게 되는데 폴란드와 필리핀은 동시에 인도네시아를 밀어내며 K방산으로 이득을 크게 볼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최근 한국 주변에 어슬렁거리면서 기술과 현지 공장만 세워달라는 이들과는 다른 것인데요. 우선 폴란드와 필리핀은 제각각 인도네시아에 주기로 한 한국 방산을 대신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는 전투기이며 필리핀은 잠수함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이 양상이 매우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폴란드 KF-21 개발 참여 생산. 폴란드 현지 언론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폴란드 방산 고위 관계자는 KF-21 참여를 원합니다. 이미 폴란드의 최대 국영 방산 업체인 PGG의 세바스찬 흐바 회장은 KF-21 참여가 된다면 영광이라며 작년에 한국에 밝힌 바 있으며 올해 4월 방한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FA-50 경공격기에 이어서 이제 공군 분야의 미래인 KF-21에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폴란드 측은 인도네시아의 분납금을 대납하고 인이 대신 참여국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이미 프랑스의 라파를 비롯해서 미국의 F-15 개량형을 받기로 하는 등 한국의 뒤통수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간만 보는 상황에서 어쩌면 잘된 일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KF-21이 안정적으로 양산된다면 인도네시아는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방산 가능성을 크게 봤으며 이무 FA-50 경공격기에 대한 평가를 마쳤고 추후 유럽에서 폴란드 KF-21이 양산되는 그러한 기대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K2 전차를 1000대가량 주문하겠다는 폴란드는 이미 유럽 방산의 중심이 되기로 결정한 국면인데 이는 미 국방 채널에서도 논의했듯 유럽 방산은 급격하게 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한국의 K2 전차가 핵심 역할을 하게 되고 미국과 함께 유럽 방산을 점유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따라서 한국 공군 4.5세대 전투기인 KF-21을 그런 면에서 선점하자는 뜻을 보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기술도 배우면서 공동 생산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추후 나토에 한국 전투기가 공급된다면 이는 역대급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도 보입니다. 서방 전투기로 한정된 분야에서 한국과 폴란드의 전투기가 등장하는 것은 신뢰를 더 얻을 수 있고 더욱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전투기를 찾게 되는 그러한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전투기 사업을 오랜 기간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결과는 비참한데 기술 이전 불능은 물론이며 동남아의 허브가 될 뻔한 기회조차 그대로 폴란드에 박탈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라보워 국방장관 등 복잡한 내부 사정 등으로 서방 전투기만 고집하며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결국에는 가장 납품이 빠르며 가성비 방산을 생산하는 한국과 최우선 협력할 기회를 날려버리게 된 상황입니다. 물론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이를 조율해야 마지막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만 그리 어렵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제 조코이 대통령도 이 문제에 지쳤으며 프라보워 국방장관은 서방 전투기로 노선을 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인리 측에서도 KF-21 문제로 한국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폴란드 측에 넘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에 비슷한 상황으로 필리핀 역시 한국 잠수함을 인리 대신 가져갈 수 있다는 전망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도네시아 잠수함도 빼앗길 듯. 바로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계약 맺은 한국은 배제하고 다른 나라를 찾기에 바빴습니다. 실제 프라보워 국방장관은 2021년 초에 한참 한국과 잠수함 계약금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일본과는 호위 함정 수출 협정 합의를 시도하며 양자 간의 2+2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보인 인도네시아의 태도인데 일본에게 무조건 수출을 해달라 간청한 것입니다. 일본은 엄격한 방위 장비 수출 제한법이 걸려있고
현재 10개국만 무기 수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해군력을 높게 평가했으며 호위함 수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동중국해에서 뻗어오는 중국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이러한 행보는 이해가 가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잠수함을 세대 계약금 납부도 안 해놓고 느닷없는 일본 함정 구애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비단 방산 분야뿐만이 아니고 인도네시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을 소위 물먹게 했다는 의견입니다. 우선 최근에는 한국에 팜유 수출 규제를 실시했는데 이는 물론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수출 규제에 들어가면서 현지 물량 역시 한국에는 수출이 안 되게 조치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서 언급된 잠수함 관련해 한 가지 변화의 조짐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한국의 인도네시아와는 다르게 대금 결제나 선호도 등 여러 가지 문제에서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잠수함 역시 곧바로 계약하고 대금을 치를 것으로 보이는 국가가 등장하면서 흐름이 바뀐 것인데 한국 대우조선해양은 이 잠수함에 대해서 인도네시아를 제끼고 뜻밖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이 국가로 인해서 매우 당혹스러운 위치에 놓였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우선 한국에 최근 10수년간 다양한 방산 무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는 바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에 대해 한국은 2010년대부터 방산 수출을 3천만 달러대를 기록하면서 수출이 급증하는데요. 필리핀은 군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에 한국산을 대거 도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이러한 한국의 방산품을 구매하면서 독특한 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두 가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필리핀은 이 물건을 정말 자신이 필요한 곳에 즉각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국면입니다. 궁하면 통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당장 가장 필리핀 안보에 효율적 무기를 갖추고 약 7천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필리핀의 호시탐탐 영토와 수자원 등을 노리는 중국을 상대한 것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에는 비싼 미국산 무기보다 곧바로 적을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무기가 필요하다 했으며 그 과정 가운데 한국산 무기를 대거 채용했습니다. 중국을 몰아내는데 물량도 필요했기 때문이죠. 실제 작년 7월경 필리핀은 중국 선박 220여 대를 몰아내기 위해 한국 경공격기 FA-50PH를 출격시켰습니다. 중국은 필리핀의 스프래들리 군도를 차지하고 자신의 영토로 기정사실화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친중 정책으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만 다행히 대통령을 제외하고 국방부 장관 등 모든 참모들과 여론은 반중 여론이 매우 거셌던 것이 작용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지난 2017년 4월에 FA-50PH 12대를 모두 필리핀에 인도한 바 있으며 이후 필리핀 국방부는 이슬람 반군 소탕 작전인 마라위 전투 등의 FA-50PH를 투입했는데 이 전투기의 정밀 폭격 가운데 매우 큰 성과를 얻고 필리핀 군에서는 한국에 대한 지지를 본격화했습니다. 당시 두테르테 대통령은 사우스 코리아 메이드 전투기가 폭탄을 퍼부어 테러리스트를 모두 소탕했다라면서 매우 만족했으며 해당 기종에 대한 추가 도입을 검토하는 등 한국과 방산 밀착 외교가 강화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한국 제품을 실전에 투입하면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인 것인데요. 필리핀 행정 내각은 다행히도 이런 문제에 있어 선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9년 한화 디펜스는 필리핀에 장갑차 8대를 발주한 것 중에 4대를 납품했다고 밝혔는데 이 과정 가운데 600억 원 규모로 체결한 금액을 필리핀은 모두 바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필리핀은 미국과 한국의 장갑차를 놓고 공정하게 심사한 가운데 한국의 손을 들어준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장갑차 원조격에 해당하는 미국을 밀어내고 한국이 이를 차지한 것은 큰 논란이 될 정도였는데 필리핀은 묻지마식의 미국산 구매가 아닌 종합적 심사를 통해 한국산을 결정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과 계약을 체결해 놓고 뒤늦게 서방사회의 모델을 도입하며 한국을 배제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필리핀은 공정한 심사와 성능, 가격 등을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필리핀 해군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미사일 호위함 2600톤급 2척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일본이나 다른 국가의 호위함과 비교하면서 한국산이 가장 좋다는 평가를 내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일본 호위함을 무조건적으로 선호하며 한국산은 아예 배제한 모습을 보이는 행보와는 달리 필리핀은 조선 기술은 한국이라며 한국 손을 들었고 최근 추가 주문을 또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6년에 호위함에 이어 이번에 필리핀 국방부는 3100톤급 초계함 2척의 건조 계약을 현대중공업과 맺었고 계약 규모는 약 6천억 원가량이며 2025년경 필리핀에 인도되는 계약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첫 번째 호위함 수랑 시에 6.25 참전국인 필리핀에 대한 감사로 마스크 2만 개 등의 방역용품을 호위함에 선적해 출항하는 등 이제 6.25를 지원받던 국가가
호위함을 수출하는 국가가 되면서 필리핀의 안보를 지키고 또한 방역까지도 도움을 주고받는, 그야말로 한국의 각종 해군 장비들이 필리핀 바다를 지키면서 중국을 상대하는 중요 라인이 된 것입니다. 군사 관계자들은 필리핀이 현명한 것이 한국산 군수 제품을 써보고 추가 주문을 지속하는 점이라면서 한국형 경공격기, 호위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한국산을 추가 주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장면이 더해지는데, 이제 필리핀이 한국산 잠수함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필리핀은 한국 잠수함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표하면서 이에 대한 검토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이 필리핀 해군만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개발한 1400톤급 잠수함을 선보였고, 이는 바로 인도네시아에 한 차례 수출했던 DSM이 1400톤급 잠수함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한국의 장보고 3급 잠수함의 각종 사양이 반영된 최신형 모델이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잠수함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 바로 중국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필리핀 국방부가 2018년부터 2기 현대화 계획이 진행 중인데 처음으로 잠수함 부대를 준비 중이고, 이 가운데 한국산 잠수함 부대로 구성하는 것을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그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 전세계 7번째로 SLBM 발사를 성공시키기도 했으며 이미 잠수함을 납품한 경험과 조선 기술 등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 기존의 인도네시아가 추가 발주로 낸 잠수함 3척을 계약금조차 안 내고 있다가 이에 잠수함이 필리핀 중심으로 개발되면서 인도네시아가 배제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대우조선해양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 인니가 배제되고 필리핀 잠수함 부대가 앞선다는 것입니다. 특히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대금 결제가 진행된 이후 모든 건조 과정에 들어가고 개발도 추가됩니다만, 모든 설계를 맞춰놓고 인니의 행태로 인해 건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매우 큰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니 계획보다는 필리핀 계획이 우선시되고 가능성도 훨씬 필리핀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는 국방에서 너무 여러 가지를 많이 버려놓고 제대로 진행을 못 시키고 있다면서 그 가운데 가장 만만한 한국에 대금 결제를 미루고 계약을 번복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필리핀과 같은 방산 수출 모범 사례를 중심으로 동남아 무기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필리핀과 같이 곧바로 한국 장비를 투입해 사용하고 만족하는 국가들이 그 대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트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